MD는 뭐 다 아시겠지만 미스 디펜스의 약자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에서 MD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마 믿지 않으실 겁니다. 미국의 럼스펠드 대통령 때 NMD와 TMD라는 것을 합쳐서 MD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정통적인 말은 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에는 탄도미사일, Ballistic Missile과 순항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방어 개념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때 일부 사람들이 미국이 추진하는 방어망을, 미사일 방어망을 MD라고 말하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면 안 된다, 또 그거는 제국주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서 비롯돼서 지금까지 계속 M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사일 방어라는 외래어와 우리나라 말로 된 그 말을 써야 되고 또 영어로 쓰려면 BMD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KAMD는 그 당시에 이 국민의 정부 때 미국의 MD 참여에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미국의 MD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코리아 상황에 맞는 MD를 한다 하는 차원에서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KBMD라고 됐든지 또는 BMD라고 되는 게 맞습니다. 일본이 이제 자기의 BMD라고 해서 JBMD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이 UBMD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 방어는 다른 나라의 체계에 참여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의 BMD가 또 일본 나름대로의 BMD가 또 미국 나름대로의 BMD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이 서로 연계해서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BMD가 일본의 이 BMD에 기여한다든지 미국의 BMD에 기여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킬체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잘못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걸프 전쟁에서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이 미군 막사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종사들이 이라크 미사일을 탐지해서 식별하고 결정을 해서 타격하는 그 순환 활동, 이거를 그냥 은어적으로 킬체인이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최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미국은 그것을 킬체인이라고 말은 이제 은어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FT, Find, Fix, E2A, 그래서 그런 6개의 순환 주기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킬체인은 이제 미사일 방어에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제 타격을 할 때 적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미사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발견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타격하겠다는 결정을 해서 타격을 실시하는 그 과정을 킬체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제 타격을 킬체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ICBM은 대부분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입니다.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말하죠. 대륙간이라는 것은 거기에 명확한 거리 개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 시각에서 붙인 거니까 대체적으로 한 5,500km 이상을 날아가는 것을 이제 ICBM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CB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을 재도립할 때에 발생하는 고열을 탄두가 과연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지만 상당한 무게 있는 탄두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추진력이 필요한 점이 있지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계속적으로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SLBM은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입니다.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죠. 왜 잠수함이 중요하냐면 잠수함은 굉장히 은밀합니다. 우리가 천안함 폭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잠수함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핵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핵미사일로 상대 국가를 언제나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현재 5개 핵 보유국 중에서 프랑스와 영국은 모든 핵무기를 SLBM 형태로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핵무기를 갖고 있어 봐야 미국이나 소련 등이 공격하면 다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미국이나 뭐 러시아에 대해서 만약에 프랑스나 영국을 공격을 한다면 피해를 받겠지만 이 대양에 나가 있는 SLBM이 뭐 뉴욕이나 또 모스크바를 타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할 테면 해봐라 하는 그런 억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합니다만은, 현재 북한이 이제 SLBM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의도입니다. 미국의 괌이나 알래스카, 하와이를 공격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북한이 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면 그 잠수함을 탐지하기는 어렵고, 그 잠수함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그런 일본의 가미가제처럼 괌이나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공격하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핵무기 공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을 구분하는 것은 그 목적에 의해서 구분될 뿐입니다. 어떤 물체를 이제 우주에 넣어서 그걸로 이제 어떤 관측을 한다든지 뭐 정보를 획득한다든지 하면은 인공위성이고, 거기에 우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탄두를 다시 지상으로 귀환시켜서 폭발을 하도록 하면 그건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공위성에 쓰는 기술이 미사일 그대로 다 사용되죠. 다만 재진입 기술이 미사일의 경우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획득을 하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을 자기가 공격을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경우에 미국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미국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했다는 것은 한미 동맹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